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물곽의 경기도 어느 마을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연주라 불리는 마님이었지요. 마님의 집은 바깥에서 보면 화려하고 당당하게 보였으나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깊고 어두웠답니다. 마님 연주는 넓은 땅과 많은 노비를 거느린 부유한 양반가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후 홀로 가문을 이끌게 되었지요. 겉으로는 단아하고 위험 있는 과부였으나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님은 남의 땅을 교묘히 빼앗고 가난한 양반가의 자제들을 불법으로 노비로 삼아 재산을 불려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새 머슴은 어디 있느냐? 어서 데려오너라.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마님은 새로 들어온 머슴을 보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재촉했습니다.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지요. 저인 길수라 하옵니다. 마님 댁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으며 머슴의 거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마님 연주는 그를 유심히 살폈지요. 머슴의 손은 거칠었으나 그 손가락은 길고 고왔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꾼의 손이라기보다는 붓을 잡았을 법한 손이었지요. 너는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마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마을 서당에서 조금 배웠사옵니다. 농사일에 방해되지 않게 밤에 혼자 익혔을 뿐이옵니다. 마님은 그의 대답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를 받아들였지요. 춘심아, 이 머슴에게 일과 규칙을 가르쳐 주어라. 내일부터 뒤뜰밭을 갈게 할 것이다. 마님의 부름에 얼굴에 옅은 복숭아빛이 감도는 여종 춘심이 나타났습니다. 18살 무렵의 춘심은 활기찬 봄날의 꽃처럼 생기 넘치는 아이였지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으며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영리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춘심은 공손히 인사하고 길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행랑채로 향하는 동안 춘심은 길수를 흘기 쳐다보았지요. 그의 곧은 자세와 단정한 걸음걸이가 평범한 머슴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머물 방이에요. 작긴 하지만 깨끗하답니다. 춘심이 길수에게 작은 방을 안내하자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소. 이 정도면 충분하오. 그의 말투에서 비범함이 느껴졌지요. 춘심은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단순한 머슴은 아닌 듯 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해질녘의 부엌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일과는 새벽에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고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춘심의 물음에 길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지요. 멀리서 왔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오.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심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사연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한편 마님 연주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머슴 길수에 대한 이상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마치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이 그를 통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 저 사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지켜봐야겠다. 마님은 중얼거리며 무녀를 불러 점을 치게 했습니다. 무녀의 점괘는 마님의 불안을 더욱 키웠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마님의 운세에 어둠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머슴 길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의 슬픈 눈빛과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담장을 넘어 살며시 불어오듯 그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날이 밝자 길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뒤뜰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일하는 모습은 진중했지요. 춘심은 아침 일찍 부엌 일을 하면서도 창밖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얼굴에서 강인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지요. 그렇게 마님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온 날부터 춘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운명의 물결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길수가 마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더욱 따스해지고 뒤뜰의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길수는 부지런히 일하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고 황폐했던 텃밭은 어느새 푸른 싹으로 가득 찼지요. 길수야, 오늘은 내 서재에 있는 책장을 정리해다오. 어느 날 마님 연주는 길수를 불러
평소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양반가의 서재는 보통 머슴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유독 길수에게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조인이 감히 서재에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길수가 조심스레 물었으나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허락이 있으니 상관없다. 어서 따라오너라. 마님은 길수를 데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집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방이었지요. 책장에는 오래된 서책들과 함께 문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책들을 닫고 문서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거라. 내가 글을 조금 안다 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님의 말에 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나간 후 조심스레 책장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의 손길은 책을 다루는 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책과 함께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춘심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님이 길수를 특별히 대하는 것이 불편했지요.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며 자꾸만 서재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춘심아, 어째 오늘 정신이 없구나. 국에 소금을 2번이나 넣었잖니. 나이 든 여종의 지적에 춘심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과 질투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마님은 길수를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보통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부엌에서 식사하는 머슴이 마님의 상에 함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길수야, 내 손맛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내일은 뒤뜰에 있는 매실나무 아래 작은 정자를 수리해 보거라. 내가 살펴보마. 마님의 말에 길수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님. 이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본 춘심의 눈가에 서러움이 맺혔습니다. 마님이 길수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봄날의 꽃이 피 이슬에 젖듯 그녀의 마음도 슬픔에 젖어갔지요. 다음 날 길수는 약속대로 정자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둥과 마루를 고치고 지붕의 이끼를 제거하는 그의 모습은 진중했습니다. 마님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점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춘심이 마님을 부르러 왔을 때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길수에게도 점심을 정자로 가져다 주거라. 춘심은 길수의 점심을 들고 정자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예고 없이 내렸고 곧 장대비로 변했지요. 춘심 아가씨, 이리 와요. 비를 맞으면 감기 들 것이오. 길수가 정자 안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춘심은 급히 정자로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좁은 정자 안에 함께 있게 되었지요. 빗소리만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빗방울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가져왔어요. 춘심이 음식을 내밀자 길수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고맙소. 춘심 아가씨는 항상 친절하오. 그의 칭찬에 춘심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춘심 아가씨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춘심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내 아버지는 양반이었소. 경기도 남양 땅에 넓은 농토를 가진 선비였지. 하지만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그의 슬픈 이야기가 흘러나왔지요. 15해 전 마님이 우리 땅을 빼앗았소. 위조된 문서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차지했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나는 노비로 전락했소. 춘심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마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요. 항상 위엄있고 단정해 보였던 마님의 이면에 이런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춘심의 떨리는 질문에 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가문의 땅을 되찾으라 하셨소. 그래서 나는 정체를 숨기고 이곳에 들어왔지. 마님이 내 진짜 정체를 알면 위험할 테니. 그의 말에 춘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길수 도령님의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춘심의 진심 어린 말에 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혼자 품어온 슬픔과 분노가 누군가에게 공유된 순간이었지요. 고맙소, 춘심 아가씨. 하지만 위험할 것이오.
마님은 자비롭지 않은 사람이오. 길수의 걱정에도 춘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저도 이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마님의 성정을 잘 알고 있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정자 너머로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마님 연주는 인근 마을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춘심에게 절호의 기회였지요. 마님이 집을 비우는 동안 그녀는 평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마님의 사적인 공간을 살펴볼 수 있었으니까요. 춘심아, 내가 없는 동안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해 두어라. 특히 문갑 위의 먼지를 잘 털어내고 비단 이불도 햇볕에 말려두거라. 마님의 지시에 춘심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님이 가마를 타고 떠나자 춘심은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마님의 방을 꼼꼼히 살피며 청소했지요. 마루를 닦고 벽에 거미줄을 털어내고 창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갑으로 시선이 향했지요. 문갑은 마님이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지요. 춘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인가? 춘심은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문갑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묶음의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대부분은 땅 문서와 노비 매매 문서였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낡고 누런빛이 도는 한 묶음의 문서가 눈에 띄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장을 넘기자 그녀의 눈앞에 남양 김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양백현리 전답 30마직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춘심은 길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본가가 남양 땅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길수의 가문 문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살펴보던 춘심은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같은 땅에 대한 또 다른 문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마님 연주의 남편 가문인 해평 최 씨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상하다. 어떻게 같은 땅에 대한 문서가 두 개나? 춘심은 두 문서를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해평 최 씨 문서의 종이는 상대적으로 새 것이었고 먹의 색도 더 진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를 살펴보니 인장이 찍힌 부분이 살짝 건져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다른 문서의 인장을 본떠 위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증거로구나. 춘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님이 어떻게 길수의 가문 땅을 빼앗았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위조된 문서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로챈 것이었지요. 그녀는 서둘러 두 문서를 품에 숨기고 나머지 서랍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노비 매매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김용준의 아들 김길수를 노비로 삼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의 날짜는 정확히 15년 전이었지요. 길수 도령님의 아버지가 김영준 어른이셨구나. 춘심은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마님은 길수의 가문 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지요. 이는 조선의 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춘심은 급히 발견한 세 가지 문서만 품에 숨기고 나머지 문서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갑을 닫은 후 재빨리 마루를 닦는 척했지요. 춘심, 뭘 하고 있느냐?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나이 든 여종이었습니다. 춘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마님 방을 청소하고 있어요. 곧 끝날 거예요. 그래, 서두르거라. 마님이 일찍 돌아오신다고 정갈이 왔다. 여종의 말에 춘심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지요. 그날 밤 그녀는 길수를 몰래 만났습니다. 달빛이 어스름한 뒤뜰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서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발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마님의 문갑에서 이것들을 찾았어요. 춘심이 내민 문서들을 본 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증거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 아버님의 인장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문의 토지 문서. 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빛은 이제 결연했습니다. 춘심 아가씨, 정말 고맙소. 이제 우리는 현감, 대감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오. 춘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관아에 갈 수 있을까요? 마님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저를 유심히 살피고 도령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지요. 내일 새벽 장날이오. 마님은 항상 장날에 모녀를 불러 점을 치지요. 그때 우리가 몰래 빠져나가면 돼요. 현감 대감께서 오시면 보필하는 아전들도 함께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면 돼요. 춘심은 길수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지요. 알겠어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는 척하다가 빠져나갈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춘심 아가씨, 조심하시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길수의 걱정에 춘심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도령님의 명예와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내일의 시도가 성공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고 실패하면 그들은 감히 그 결과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요. 달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닭이 울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새벽을 준비했지요.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새벽녘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춘심은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는 이슬이 촉촉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춘심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핑계로 부엌에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갈 예정이었지요. 어디 가려는 게냐? 춘심아?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춘심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님 연주가 차갑게 서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매서운 칼날 같았습니다. 마님, 아침 일찍 일어나셨군요. 저는 그저 일찍 부엌 일을 시작하려고. 춘심의 말을 자르며 마님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마님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춘심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지요. 내 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서 내놓아라. 춘심은 자신도 모르게 품 안의 문서 뭉치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은 그녀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지요. 내가 감히 내 문서를 가져갔구나. 마님의 손이 춘심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만두십시오, 마님. 길수가 행랑채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요. 길수, 너까지 이 배은망덕한 계집과 한패냐?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님, 저희는 단지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제 아버지의 우리 가문의 땅을 돌려받으려는 것이오. 길수의 당당한 태도에 마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지요. 내가 김영준의 아들이었구나. 그래, 이제 기억이 난다. 그 고지식한 양반의 아들. 내 아비는 나약했어. 그저 문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 마님의 고백에 길수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자제력을 발휘했지요. 마님, 저희는 현감 대감께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를 막지 마십시오. 길수의 말에 마님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소름 끼치게 들렸지요. 막다니, 내가 왜 막겠느냐? 가보아라. 하지만 그 전에 마님은 갑자기 뒤에 있던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사내종들이 나타나 길수를 붙잡았지요. 이놈을 창고에 가두어라. 감히 주인에게 반역을 꾀하는 노비는 죽음뿐이다. 마님의 명령에 사내종들은 길수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길수는 저항했지만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길수 도령님. 춘심이 뛰어가려 했지만 마님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내 차례는 이제부터다. 어서 그 문서를 내놓아라. 춘심은 결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의를 위한 증거예요.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춘심의 뺨을 세차게 때렸지요. 내 주제에 정의를 말하느냐. 내 재산에 손대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침 내 몸값을 받고 먼 지방의 관가로 팔아넘기겠다. 마님은 춘심을 여종들에게 맡기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심은 자신의 방에 갇혔지만 다행히 문서는 품에 숨길 수 있었지요.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길수가 갇힌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지요. 반드시 도령님을 구해내고 현감 대감께 이 증거를 전해야 해.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춘심은 방문 틈새로 마당을 살폈지요. 창고 앞에는 사내종 하나가 졸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빠져나왔지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자란 춘심은 어둠 속에서도 발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그릇에 술을 담고 수면을 돕는 약초를 섞었지요. 그리고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이리 와보게나. 밤이 추운데 술 한잔 마시겠는가? 춘심이 사내종에게 말을 걸자 그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밤중에 마님께서 내일 나를 팔아넘기신다는데 마지막으로 정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 춘심의 슬픈 눈빛에 사내종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지요. 고맙다, 춘심아. 사실 나도 내가... 사내종의 말이 끊기고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춘심은 서둘러 그의 허리춤에 있는 열쇠를 빼냈지요.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길수 도령님, 어서 나오세요. 어둠 속에서 길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지요. 춘심 아가씨, 어찌 이리까지. 말씀 마시고 어서 가요. 현감 대감께 가야 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담장 너머로 몸을 날렸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을을 빠져나가 관아가 있는 읍내로 향했지요. 그들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그들은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야간 순찰을 나온 아전들과 마주쳤지요. 여보시오, 저희에게는 현감 대감께 급히 알려드려야 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길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전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춘심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보이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지요. 이것이 토지 문서와 노비 매매 문서, 그리고 위조된 문서라고? 아전 중 한 명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김영준이라. 이분은 남양의 유명한 선비 아니었던가. 15년 전 갑자기 몰락했다더니. 아전은 두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감이 상주하는 내하로 문서를 전달했지요. 얼마 후 현감이 직접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문서들을 살펴보니 중대한 사안으로군. 연주라는 여인이 위조 문서로 토지를 빼앗고 양반 자제를 불법으로 노비로 만들었다니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다. 현감의 단호한 목소리에 길수와 춘심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지요. 내일 아침 즉시 포졸들을 보내 연주를 체포하고 모든 문서를 압수하겠다. 너희 둘은 오늘 밤 관아에 머물러라. 위험할 수 있으니 돌아가지 마라. 현감의 지시에 두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길수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서름이 눈물로 맺혔지요. 대감님,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감은 길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날 것이다. 그날 밤 관아의 작은 방에서 길수와 춘심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지요. 춘심 아가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길수의 진심 어린 말에 춘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났지요. 도령님을 만난 것은 제 운명이었나 봐요. 저는 그저 그 운명을 따랐을 뿐이랍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는 그 순간 서로의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은 봄날의 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관아의 포졸들이 마님의 저택을 포위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현감은 직접 나서서 마님을 체포하고 저택 내 모든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저자는 연주라 하는 최씨 가문의 과부인가? 현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마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산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지만 이제 그 힘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내가 위조 문서로 양반가의 땅을 빼앗고 불법으로 양반 자제를 노비로 삼았다는 고발이 있다. 이에 대해 어찌 변명할 것인가? 마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다 망령이 든 소인의 죄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현감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압수한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말했지요. 법 앞에 눈물은 소용없다. 진실만이 중요할 뿐. 관아에서는 열흘 동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님의 저택에서 압수한 문서들과 노비들의 증언을 토대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지요. 마님 연주는 15년 동안 남편의 죽음 이후 위조 문서와 협박으로 무려 20가구의 땅을 빼앗고 5가문의 자제들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길수의 아버지 김영준의 가문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현감은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현감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연주라 하는 여인이 저지른 죄악이 매우 심중함을 확인하였다. 그녀는 위조 문서로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양반 자제들을 불법으로 노비로 삼았으며 관리들을 매수하여 이를 은폐하였다. 현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마님의 악행으로 고통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에 본관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연주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둘째, 그녀가 불법으로 노비로 삼은 이들을 모두 해방하고 그들의 본래 신분을 회복시킬 것이다. 셋째, 연주는 국법에 따라 변방의 섬으로 유배 보낼 것이다. 판결이 선언되자 마을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세월 마님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들에게는 해방의 순간이었지요.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현감은 길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정원에서 그를 맞이했지요. 김길수, 이제 내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현감의 따뜻한 목소리에 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내 아버지 김영준 선생은 내가 젊었을 때 존경했던 분이시다. 그분이 갑자기 몰락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으니 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현감은 깊은 감회에 젖은 눈빛으로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 아버지의 명예를 빛내거라. 남양 땅의 모든 것이 내게 돌아갔다. 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의 고통과 서름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지요. 제 이름을 다시 찾게 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길수가 관아를 나서자 마당에는 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도령님, 어떻게 되었나요? 길수는 춘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 가문의 땅도 돌아왔소. 춘심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길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도령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겠네요. 춘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수가 이제 양반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신과 같은 천한 여종과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길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춘심 아가씨, 내가 이 모든 것을 찾게 된 것은 당신 덕분이오. 이제 나와 함께 가주시오. 춘심은 놀라서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천한 여종일 뿐인걸요. 길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소. 현감 대감께서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셨소. 그리고 길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현감이 방금 전 그에게 건넨 것이었지요. 이것을 보시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양인 증서였지요. 그녀의 이름 옆에는 제주고씨 가문 출신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감 대감께서 마님의 문서를 살피다 발견하셨다고 하오. 춘심 아가씨는 원래 양인이었으나 마님이 불법으로 노비로 삼았던 것이오. 당신의 본래 성은 고씨였소. 춘심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기에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알지 못했지요. 그저 평생 마님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자유인이 된 건가요? 길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로. 이제 우리는 둘 다 자유롭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소. 춘심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찾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감격이었지요. 도령님, 아니, 나리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길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남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땅을 일구겠소. 그리고 그는 다시 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지요. 춘심 아가씨도 함께 가주었으면 하오. 그 누구보다 용기 있고 지혜로운 당신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소. 춘심은 길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고난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그날 오후 길수와 춘심은 함께 마님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마님의 집에서 함께 일했던 노비들이 모여 그들을 배웅했지요. 도련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춘심아, 행복하게 살거라.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에 두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길수는 그들에게 약속했지요. 곧 남양의 터를 잡으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찾아오시오. 우리 함께 새로운 마을을 일구어 봅시다. 그렇게 길수와 춘심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길수와 춘심이 길을 떠난 그날 밤, 마님의 저택에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직후 마님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요. 내 재산을, 내 모든 것을 어찌 이리 쉽게 빼앗길 수 있단 말이냐. 마님의 비명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광기에 사로잡혔지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무녀를 불러라. 당장 무녀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은 밤중에 산속에 살던 무녀를 급히 불러왔습니다. 무녀는 오랫동안 마님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그녀의 불법적인 일에도 도움을 주었지요. 무녀는 검은 도포를 걸치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마님은 무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나를 구해다오. 내가 그토록 강하다 했던 주술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라. 현감을 훌리고 그 김길수와 춘심 계집을 파멸시켜라. 무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마님, 제 주술은 사람의 마음을 잠시 혼란스럽게 하거나 작은 불운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하늘의 뜻과 법의 심판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거역하느냐. 내가 내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무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천기가 돌아섰습니다. 마님의 운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마님은 분노에 차 무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무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보십시오. 마님,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마님의 운세를 어둡게 한다고. 그것이 김길수였습니다. 그는 마님이 15년 전 빼앗은 땅의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녀의 말에 마님은 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다. 하지만 왜 그때 그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속였구나. 무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속인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탐욕에 눈이 멀어 경고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마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떠나겠습니다. 무녀가 돌아서려 하자 마님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감히. 내가 알고 있는 내 비밀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그냥 떠나려 하느냐.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최연주, 현감, 대감의 명으로 체포하러 왔다. 마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무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무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업보입니다. 마님께서 15년 동안 쌓은 악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포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마님을 붙잡았습니다. 마님은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은 이미 다했지요. 무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녀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지요. 마님은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최연주,
내가 지은 죄악이 너무나 크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지금 모두 고백하여 죄를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라. 현감의 말에 마님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압박이 커지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제가 남편이 병들었을 때 일부러 약을 잘못 써서 죽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김용준의 땅을 빼앗기 위해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수의 어머니가 자결한 것이 아니라 마님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감의 표정이 더욱 엄중해졌지요. 내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제 내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너는 변방의 섬으로 유배될 것이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 포졸들에 의해 먼 남쪽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쓸쓸히 보내게 되었지요. 마님이 떠난 후 그녀의 저택은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한때 화려했던 저택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저택을 탐욕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무서운 곳으로 여겨 가까이 가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 교훈 삼았지요. 저기 보이는 폐가가 바로 탐욕의 집이란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자신의 것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곳이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택의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졌으며 화려했던 정원은 잡초로 뒤덮였지요. 오직 뒤뜰의 매실나무만이 여전히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행 속에서도 결국 선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듯했지요. 한편 마님이 불법으로 노비로 삼았던 사람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몇몇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지요.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었지요. 마님의 불법으로 노비가 되었던 양반 자제들은 자신의 본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그 중에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의 저택이 폐허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신기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중에 저택에서 마님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달 밝은 밤이면 모녀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들의 상상이었을 뿐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저택은 이제 그저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교훈의 장소일 뿐이었지요. 남의 것을 탐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마님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지요. 길수와 춘심이 남양 땅에 도착한 것은 늦봄이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완전히 물러가고 대지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이 도착한 땅은 15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울타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양반가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이곳이 도령님의 고향인가요? 춘심이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길수는 잠시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소로. 내가 10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오. 저기 저 언덕 위에 우리 집이 있었지. 그리고 저 냇가에서는 마을 아이들과 물고기를 잡곤 했었소. 길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지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곳을 예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소.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일구겠소. 두 사람은 우선 길수의 봄과 터의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금자리였지요. 춘심은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길수는 황폐해진 논과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넓은 땅을 가꾸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일했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님의 집에서 함께 일했던 하인들이었지요. 그들 중에는 마님에게 불법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대대로 노비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희도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늙은 머슴 대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길수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지요. 물론이요. 이곳은 충분히 넓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마을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집을 짓고 함께 논과 밭을 일구었지요. 길수는 마을의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조항물은 일한 양에 따라 분배되었고 모두가 자신의 몫을 받았지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노비와 양반의 구별이 없소.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들이요. 길수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춘심은 마을의 여인들을 모아 함께 배를 짜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집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특히 글을 모르는 여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글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춘심의 말에 여인들은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밝아졌지요. 여름이 깊어가자 마을의 논과 밭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과일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지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쳤지요. 며칠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아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논과 밭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둘러 둑을 쌓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길수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강가에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쳤지요. 춘심도 여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지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밤새 비는 계속 내렸고 강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둑을 지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우리 함께라면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길수의 외침에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강물은 서서히 줄어들었지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모두의 힘으로 마을을 지켜냈소. 길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홍수를 이겨낸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한 감동이었지요. 홍수가 지나간 후 마을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지요. 그들은 더 견고한 집을 짓고 더 튼튼한 둑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졌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길수는 춘심을 데리고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황금빛 들판과 단정한 초가집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춘심 아가씨, 이곳을 보시오. 우리가 함께 일궈낸 마을이오. 길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춘심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정말 아름다워요.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춘심 아가씨,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춘심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길수는 춘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가을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이제는 내가 내 진정한 마님이오. 내 곁에서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춘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네, 평생 도령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더욱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로 마을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지요. 한때 고통과 억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길수와 춘심의 마을은 점점 더 번창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마을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정하고 지혜롭게 마을 일을 이끌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기 때문이지요. 길수는 마을에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가치도 함께 가르쳤지요. 춘심은 여성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어 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지로 인해 억압받지 않게 되었지요. 도령님,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춘심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길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요. 모두가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 두 사람의 노력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지혜를 구했고 때로는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 현감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요. 김길수, 내 마을이 이렇게 번창하다니 놀랍구나. 내가 듣기로는 이곳에서는 노비와 양반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하더구나. 길수는 공손히 현감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현감은 마을을 둘러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길수와 춘심에게 조언을 남겼지요. 너희들이 이룬 것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향이다. 이 정신을 잊지 말고 후대에 물려주거라. 현감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현감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마을을 가꾸어 나갔지요. 시간이 더 흘러 길수와 춘심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지요. 마을은 더욱 번창하여 이제는 작은 고을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노인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인했지요. 노인은 길수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김길수 선생이십니까? 길수는 노인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잠시 길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마님 연주의 집에서 일했던 무녀입니다. 그 말에 길수와 춘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녀는 마님이 유배된 후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무녀님, 어찌 이곳을? 무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산에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꿈에 마님이 나타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사죄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길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녀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마님은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다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쳤고 특히 당신의 부모님께 저지른 악행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길수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님을 용서했습니다. 무녀는 길수의 말에 깊이 감동받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길수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지요. 이것은 마님이 남긴 유품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의 옥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길수 가문의 옥패였지요. 이것은 우리 가문의 옥패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소중히 여기셨던.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옥패는 그가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보았던 갑오였습니다. 마님이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지요. 무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룬 이 마을이 진정한 이상향이라고, 자신이 평생 쌓은 재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행복이 이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녀의 말에 길수와 춘심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마님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마저 사라진 듯했지요. 무녀님, 함께 차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춘심의 제안에 무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저의 소임은 다했습니다. 무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요. 그날 밤 길수와 춘심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지요. 도령님,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났네요. 춘심의 말에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긴 세월을 함께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길수와 춘심은 백발이 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중심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들이 일군 마을은 이제 큰 고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녀가 길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마을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길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한 사람의 탐욕과 두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과 춘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희망, 그리고 사랑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길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기억하거라. 남의 것을 탐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정의롭고 용기 있게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아이들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고 그것은 다시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길수와 춘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침내 하나의 전설이 되었지요. 지금도 남양 땅 어딘가에는 길수와 춘심이 일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상향이라 하지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정의와 사랑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 그것이 바로 길수와 춘심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이랍니다.